우리 책에서는 수용도라는 말로 이렇게 정의를 좀 했는데, 이제 한국말로 이제 바꾸자 해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나무라고도 합니다, 나무. 이제 요 이산수학 그 보통 교재를 보면은, 번역서를 어떤 용어로 번역했냐에 따라 가지고, 수용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나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영어로는 트리예요, 트리. 그러면 왜 나무가 됐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뭇가지를 보면은, 이게 가지치 이제 나무가 기둥이 이렇게 있다 치고, 이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죠. 근데 여기서 가지들이 또 뻗어나가도 이 또 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당연히 부분적으로 마치 프레타 도형 마냥 이렇게 계속 가지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가 수영도라고 해요. 수영도. 마치 수영도 하면 우리가 뭐 분류할 때 우리 노트 작성할 때 뭐 A라는 내용은 이렇게 B, C로 나뉜다. 이렇게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나뭇가지로 그릴게요. 근데 B는 다시 이렇게 나뉘고 얘는 이렇게 나뉜다. 얘는 이렇게 되고 C는 이렇게 되고 다시 얘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영도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랑 같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나무, 뭐 수영도, 트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래프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어떤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 요즘 뭐 핫하긴 한데 어떤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래밍 폴더나 이런 구조 자체가 다 이런 트리 구조를 갖고 있죠. 이해가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컴퓨터를 켜봐도 뭐 내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 뭐 이렇게 나뉘고 뭐 C 드라이버에는 어떤 뭐 또 폴더들이 있고 요 안에는 또 뭐가 있고 이 안에는 또 뭐가 있고 뭐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컴퓨터 어떤 이제 구조 자체, 컴 구조 자체가 어떤 요런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그래프도 중요하게 좀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자, 특징은, 서킷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킷. 다 알죠? 서킷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로가 없어요. 이게 계속 돌고 도는 회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일정 지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일하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만약에 서킷이 있으면 여러 개 코스가 있을 수 있죠. 뭐 요렇게 있으면은 뭐 여기를 갈 때 요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만약에 서킷이 없게 되면 오로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영도의 뜻인데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따라서 회로를 갖지 않는 연결된 그래프를 우리가 수영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G3는 회로가 있죠. 회로 있죠. 여기 서킷이 있죠. 이렇게 돌고 도는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트리가 되지 않고 얘는 연결이 아니죠. 단절됐죠. 단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수영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G1은 수영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러면 예제 1번 가시면, 예제는 예제니까 제가. 그래서 이건 대번 바로 나오죠. 회로가 있죠. 회로가 있으니까 수용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연결이 아니죠. 요 고립된 점 보이죠? 이거 끊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수용도가 될 수 없고, 요거는 회로도 없고 연결 다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수용도가 됩니다. 틀이라고 볼 수가 있다. 문제 1번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각자. 네. 예, 1번은, 되죠. 회로가 없으니까. 2번도 됩니다. 다 연결돼 있고. 근데 3번은 회로가 있죠. 삼각형이 회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나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기하적 대상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으면 어떤 대수적인 방법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냐. 틀이냐, 아니냐. 뭐 우리 앞에서 마치 오일러 회로가 있냐, 없냐, 이거를 판별했던 것처럼 요 틀이, 수용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처음 나오는 내용이 다음 수용도의 성질인데 이거 설명하고 설명을 내려가서 할까요? 자 보시면 우리 그 연결 평면 대 연결 그래프에 대해서 오일러 공식 기억나니까 V-2 더하기 F가 2였다는 거 우리 다 기억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학습을 했는데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면 수용도는 회로가 없죠. 회로가 존재하지 않아요. 회로가 없다는 얘기는 새로운 어떤 평면을 새로 만들지 못한다 이 얘기거든요. 네, 말이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면이 두 개가 되잖아요. 밖에가 있고 안에가 있고.
근데 회로가 없다는 얘기는 다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어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면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페이스는 한 개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위에 다시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죠? 면이 하나예요. 다 이어져 있어요. 외부 면이 이렇게. 그렇죠? 얘도 다 이어져 있죠. 근데 이거는 면이 두 개죠. 그래서 트리의 특징이 뭐냐면 페이스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오일러 공식에 F에다 1을 대입하면 어떤 결론을 얻냐면 V-2가 얼마입니까? 1이 됩니까? 1? 그래서 이 식을 우리 그 변, 이해관에서 정리하면은 2는 V 빼기 1이라는 이런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영도의 꼭지점이 V고 변의 개수 2라고 하면은 2는 V 빼기 1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꼭지점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의 수용도는 다음 성질이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꼭지점 사이에는 반드시 경로가 하나밖에 없다.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지점이 이렇게 있으면 네, 꼭지점 이렇게 있으면은 길이 하나이지 얘를 이렇게 이으면 이거는 단순 그래프가 아닙니다. 이거 꼭지점 사이에 변이 두 개인 거는 요거는 우선 여기선 취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회로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영도는 차수가 1인 꼭지점을 우리가 최소 두 개를 가진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 나무 그림을 우리가 그릴 때 단순한 그림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때 맨 끝 지점 보이죠? 뭐라고 해야 되니까? 가장 꼭대기 천정 지점이랑 가장 아래 지점은 꼭지점이 차수가 1차죠, 1차. 그러니까 1차인 것이 최소 두 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됩니까? 차수가 1인 꼭지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은 다 최소 두 개 이상이어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트리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책에서는 소개가 안 돼 있는데 트리에서 차수가 1인 꼭지점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정의하냐면 매달린 꼭지점이라고 정의를 해요. 매달린 꼭지점. 말 그대로 요 끝에 매달려 있다 해서 얘를 매달린 꼭지점이라고 하고 이거를 원서에서는 아마 펜던트 버텍스라는 이거를 펜던트. 펜던트 버텍스랍니다. 매달린 꼭지점. 여러분들 이거 아마 펜던트라는 말 들어봤을 것 같은데 펜던트 뭔지 압니까? 그 목걸이에 보면은 그 어머님이나 보통 뭐 여성들이 많이 하죠. 남자들도 많이 하지만 그 목걸이에 펜던트라고 하면 요 가운데 장식 같은 거, 뭐 보석 같은 거, 그 매달린 거. 그래서 그 목걸이 줄에 매달리는 그 장식을 우리가 펜던트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달린 꼭지점이라고도 합니다. 차수. 아니면은 이거를 또 원서에서는 리프라고 돼요. 리프. 뭐 요거는 이제 잎이라고 답돼. 잎. 왜냐면 끝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수가 1인 꼭지점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로 정의를 해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52쪽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꼭지점 2에서 출발해서, 자, 2에서 출발해서 K로 도착하는 경로는 유일하게 한 개입니다. 왜 한 개인지는 알겠죠? 하나씩만 이어졌으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되죠. E에서 B로 갔다가 G에서 K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 경로를 구하라 했으니까 써볼까요? E, B, A, C, G, K. 이렇게 쓰면은 1번에서 구하는 경로가 되고 차수가 1인 꼭지점, 즉 이제 리프를 구하는 얘기죠. 펜던트 버텍스 이제 매달린 꼭지점. 그러면 이 끝에 있는 거를 찾으면 돼요. 이런 것들 D, 그다음에 I, 그다음에 F. 그다음 J, K, H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꼭지점의 집합이 4개 있죠. 너무 많아요. 그런 거 한번 좀 봅시다 우선. 자, A, B, C, D 이렇게 있다. 차수가 1인 꼭지점이 정확히 3개인 수영도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수가 1인 꼭지점이 3개이려면 예를 들어서 어, 마지막 끝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 뭐 꼭지점이 세 개라고 하면은 그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더 이상 A, D, C는 건들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수가 1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데 이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수용도여야 되잖아요. 수용도 트리가 돼야 되니까 어쨌든 다 이어져야 돼요. 그 이어져야 되니까 얘가 여기로 올 수밖에 없죠.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얘도 딴 데 가면 안 돼요. 얘도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일로 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차수가 1인 꼭지점이 3개인 수용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모두 구하라 했으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너무 많진 않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 내가 A, B, C를 이렇게 잡았는데 반대로 A, B, C를 잡아도 되잖아요. A, B, C를 차수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1인 걸로 차수가 1인 걸로 잡으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죠? 반대로 뒤에다 모이면 되죠. 요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회전한다 생각하면 반대로 이제 누가도 될 수 있어요. C에서 모일 수도 있죠. 맞습니까? 내가 뭘 빼먹었죠? A에서 모이는 걸 빼먹었죠. 요렇게. 그래서 문제 2번은 아마 답이 4개인 것 같습니다. 4개. 4개일 겁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해되죠? 하여튼 요런 식으로 해서 수용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